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해외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붙어있던 국내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안정세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 24만 700원으로 전날 대비 45.43% 상승했고요. 퀀텀이 15,140원으로 전날 대비 19.11%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은빛 씨,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CME 그룹의 비트코인 첫 선물 출시일인가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번 18일이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출시되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선물 거래 출시일과 또 이용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거래 단위가 최소 CME 비트코인 기준 가격에 따라서 5비트코인부터 가능합니다. 또 거래 시간도 24시간은 아니고요. 미국 중부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4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딱 1시간만 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거래 한도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전날 가격에서 7%나 13% 변동폭이 생기면은 중단되고요. 또 그리고 20% 이상 떨어지면은 2분간 거래가 중지됩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라면은 이 7% 그러니까 파란 선에서 한 번 중지되고 또 이 13% 노란 선에서 한 번 총 2번이 일시 중지가 되는 것이 되겠죠. 네, 이런 비트코인 선물이 비트코인에는 어떤 이점이 있죠? 현재 이 비트코인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거래 장소에서 거래를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을 자산 클래스로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이 3천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은 기관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은 5천억 달러를 넘어서 1조 달러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에는 이제 휘청휘청 할 때 큰 기관에서 조절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네, 그렇죠. 위험성은 있죠, 항상. 하지만 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대형 그룹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외에도 또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자기네들끼리도 수익을 위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놨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네.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금융기관들도 손해를 보게 되죠. 네. 이미 많이 사놨을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린다 이런 것들은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단 많이 사놓은 아까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좀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 돋보이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이뤘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도 다시 1,950만 원대까지 2천만 원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아직 규제 리스크, 규제에 대한 위험성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15일 날 회의를 또 엽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래 자격과 금액을 제한하거나 또 중소형 거래소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올해 안에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말이. 또 더불어서 최 위원장이 말을 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보탬이 되지 않는다. 경제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렇지만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런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보겠습니다. 퀀텀 보겠습니다. 퀀텀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계속 좋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붙으면서 저점에서 한 이틀, 3일 동안 50%, 6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라이트코인 아주 좋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흐린 소식 하나와 맑은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일종의 돌려막기인 폰지라고 규정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서 이는 다분히 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는지 따져봤는데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며 절대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사기극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개발자들이 소문을 부정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이 플래티넘은 국내 고등학생의 사기극이라는 소문이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학생들의 신상까지 공유하며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고등학생이 개발팀으로 합류한 건 사실이나 퍼진 글은 합성이라며 비트코인 플래티넘 하드포크는 예정 일자대로 정상 진행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죠. 거래 시작 7분 만에 1월 인도분 120건 계약이 체결됐고 20분 후에는 258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어 오늘 18일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선물을 출시하고 나스닥은 내년 연초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5년 전에 무심코 사둔 비트코인이 있는데 지갑 비밀번호를 몰라 못 찾은다면 어떨까요? 최근 러시아에서는 최면술사가 분실한 비밀번호를 찾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20명의 고객이 절반 중 지갑 암호를 기억해냈는데요. 최면술사는 비밀번호 하나를 기억해낸 것만으로 눈앞에서 억만장자가 된 것을 보고 소름 돋았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